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제 양 옆에 그냥 예린 기자, 지성호 대표. 야, 우리 여의도판이 그냥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여의도판 우리 하기 전에 늘 하는 거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또 방송을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성호 대표가 지금 저하고도 방송을 했지만 우리 이예린 기자님하고 처음이잖아. 처음에 맞아. 하다 보면 서로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궁금한 거 없나?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놀세 예린TV 이예린입니다. 네, 우리 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승호입니다. 여전히 제가 딱딱하네요. 톡톡 튀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렇게 또 무게 딱딱한 잡아주는 사람. 무게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면 하늘로 다 날아가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제가 실제로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제를 뭐 진짜 그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서로가 통일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통일되기를 바란 염원을 담아서 이제 오늘 주제가 통일이 된다면 탈북민의 선택은 이게 이제 우리 주제예요. 우리 특히 이제 그 20대로서 나도 6.25를 경험 안 했지만 우리 지 대표님 더 나보다 더 안 네, 해본 것 그렇죠.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많이 질문 던져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보면은 그 이산 가족분들은 네. 북한 지역을 방문을 못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꼭 자기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저희 할아버님도 당근이죠. 내려오셨거든요. 네, 아, 그래요? 당근이죠. 네. 오. 원래 장단에서 계시다가 넘어오셨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탈북하신 분들 통일되고 나면 이제 젊은 분도 많이 오셨잖아요. 네. 고향에 가고 싶을까? 꼭 고향 내가 통일이 되고 나면 고향에 그냥 가는 거는 당연히 가는 건데 거기서 다시 가서 살고 싶을까? 그렇지. 많이 받는 질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은 중에 오늘 질문인데요. 내가 지금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집에 한번 딱 가보고 오고 싶다. 집에 가보고 오고 싶다. 가보고 오고 싶다. 예. 나는 그 땅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우도 죽을 때는 지 굴에 가서 죽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우리가 싫다고 해서 등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고향이라는 게 내가 거기서 나서 자란 곳이잖아요. 추억이 제일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저는 30대 초반에 왔기 때문에 30년 세월을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 어린 시절과 그 동료들 어릴 때 그 짜게 바지 친구들이 추억이 다 그게 묻어놓고 추억이라는 걸 다 묻어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눈 감게 되면 우리 집 골목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눈에 쫙 환상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것처럼 우리가 통일이 되면 개방이 되고 통일이 돼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가서 산다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살면서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서울에 와서 살면서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듯이 그렇게는 하고 싶지만 예, 이렇게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개발도 안 된 북한이라는 땅에 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 데서 뿌짓고 삐짓고 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대신에 거기 가서 장사를 하거나 부모님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살 수 있게끔 내가 터는 닦아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는 걸 말하게 되면 시골에 있는 친정집 네, 시골에 있는 친정집 살다가 한 번씩 친정 엄마 보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 하긴 나도 그래. 왜냐면 나도 이제 그 산청에서 경남 산청에서 올라왔는데 가끔 뭐 거기 가서 그냥 물으면 나이 들면은 고향을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살고 싶은 것보다 갔다가 다니러 오는 걸 하지만 살고 싶진 않다. 똑같네. 왜 그러냐면요. 또 북한이라는 땅에 내가 전에 방송에서 언젠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산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교통이 여기서처럼 여기저 뚜기 뚫고 이렇게 딱 뚫을 수 있는 데가
누가 문 두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몇 아니에요. 방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모든 도로가 여기저기에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로는 딱 하나만 나오게 모든 곳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골집이랑 가게 되면 시골에 가게 되면 도로가 하나 쫙 나 있잖아요. 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다니고 답답해. 우리 시골에 가면 가끔 가다 답답한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시내에 오게 되면 시골 사람들 갖다 놓게 되면 답답하다고 해요. 예, 그런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에 암만 간다고 해도 거기 가서 답답한 데 가서 살고픈 생각은 없고, 그러되 친정집이라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가서 머리심은 할 수 있는 그런 친정집이라는 그런 것은 될 만하다. 예. 내가 낳고 자라고 그렇죠. 그 향수가 그 묻어 있으니까 그거는 해보고 싶지만 실제 살고 싶진 않다. 그렇죠. 궁금하게. 그럼 통일되면 그 막 아무래도 남북한의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통일되면은 아마 남한 주도적으로 통일이 될 건데 그러면은 원래 살고 계시던 곳에 뭐 친구분도 계시고 뭐 하실 건데 그럼 그 친구들한테 가장 주고 싶은 먹거리, 한국에서 먹어본 것 중에 이걸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다. 이건 같이 꼭. 아, 같이 먹어보고 싶다. 그런 거, 그, 돼지 갈비찜이나 회. 예. 그럼 없나? 회, 북한에서 먹는 회는, 북한에서는 절대 생식을 안 해요. 아, 익혀 먹는다 그랬지 지난번에 이제. 다 익혀 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충이 있을까봐. 충 때문에. 북한에는 해충구제라는 걸 봄하고 가을하고 국가적인 것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는 해충약도 여기서처럼 한 알, 두 알 이렇게 완전 발전된 간소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약이 아니고요. 거기서 다 제조를 한 한약재처럼 제조를 한 약이라 냄새가 엄청 세요. 그렇게 하고 딱 쥐똥처럼 생겼는데요. 쥐똥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새까맣게 딱딱딱딱 끊었는데요. 여기다 벌써 여기다 갖다 툭 넣으면 냄새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이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걸 이제 나이대별로 그람수를 떠서 4g, 4g, 7g, 12g, 예, 4g, 7g, 12g, 20g 이렇게 해서 그람수를 떼서 나이대별로 그람수를 떠서 다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충구제 합니다! 이 민반장들이 내 집에 딱딱딱딱 이 집에 몇 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 나눠줘요. 민반장이 다다다다 이 집에 몇 명이잖아 몇 개 다 나눠줘요. 그거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라 해충약 먹자 해가지고는 해충약을 이제 다 먹어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있잖아요. 낮에 있으면 앞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벽이랑 하얘야 되잖아요. 앞이 노래요. 독하구나 그만큼. 독한가 봐요. 앞이 노래요. 근데 또 문제는 요게는 충구제를 하게 되면 다 물로 돼버려서 없어지잖아요. 그게는 다 나와요. 아우씨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곡식에랑 들어가게 되면 그 균 같은 게 곡식에 들어갈까봐 그건 딸로 또 묻어요. 아, 그거 이제 비료가 없으니까 그 거름한다 그랬지. 거름하기 때문에. 예. 그 해충이 있으면 그대로 또 그게. 여기 분들은 그 층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우리는 다 봐요. 예. 그게 그 약에 밀려서 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그 해충구제를 해도 원래 층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뚫고 위로 올라와요. 입으로? 입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간이나 심장이나 폐나 이쪽으로 막 뚫고 있잖아요. 약 먹으면 얘가 갑자기 약이 딱 들어오니까 안하게서 부동거리면서 올렸다 튀는데 간이나 위나 이런 데를 막 찌르고 올라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고급스럽게 먹으면 물로 돼버리면 이런 일이 없어요. 먹으면. 그래 얼마나 발전이 못 됐는가 보세요. 예. 그런 이야기도 벌써 지금 처음 접하죠. 처음 들으시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북한이 아무리 뭐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도 그쵸. 아직은 경제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생식을 안 해요. 생식을 안 해요. 익혀서 먹는다. 회를 딱 뜨잖아요. 그러면 강식초, 완전 센 식초를 쫙 쳐가지고 샥 한번 익혀요. 식초에다 익혀요. 그럼 식초에다 익히면 얘가 하얗게 반짓볼이 쫙쫙
짜부러들면서 식초니까. 예, 익혀진단 말이야. 그걸 물에다 다시 씻어요. 물에다 씻어서 꼭 짜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참기름,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해서 다 양념을 해서 묻혀서. 묻혀서 올려놓는 게 북한에는 회예요. 생선회. 근데 여기 딱 왔는데 바다에서 잡은 걸 막 그 자리에서 떼서 파닥파닥 썰은 거 그냥 먹어. 눈이 막 보고 있는데도 따서 막 먹어. 처음엔 못 먹었겠다.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예. 그리고 그 돼지 등갈비랑 있잖아요. 북한은 그냥 다 삶아가지고 뼈를 흩어 먹고 그냥 먹거든요. 하고 삼겹살이라고 구워 먹지만은 여기서처럼 그렇게 맛깔스레 구워는 못 먹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삼겹살에 소맥. 소맥. 우리 친구들한테다가 삼겹살에 소맥. 예, 예, 소맥. 그리고 그 진짜 생신한 회. 그걸 주고 싶다. 한 끼 좀 맛있게 먹이고 싶다. 예. 그리고 흰 이바, 쌀밥. 쌀밥. 나도 진짜. 어릴 때 쌀밥 먹고 싶었어. 나도 어릴 때. 쌀밥. 우리가 이제 이 경남은 보리쌀이 보리를 많이 심거든 산청이지. 그래가지고 그 보리밥을 이렇게 한번 보리를 삶아서 다시 이제 바구니에 건졌다가 그걸 밥 안 치면서 쌀을 이렇게 가운데 조금 넣고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떠주고 그 다음에 맞아 우리도 그렇게 먹었어. 먹었잖아. 그때가 내가 우리 60년대야 70년대. 북한에는 그렇게 먹는 집이 지금 제일 잘 사는 지금도? 집이에요. 제일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 보리밥 먹기 싫어. 지금도 보리밥 안 먹어. 나 나도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한국에 금방 왔는데 밥을 사준다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서 보리밥을 떠서 먹는다고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보리밥을 또 먹는데 기분이 없는 거예요. 야, 북한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보리밥 먹는데 보리밥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왜요 하니까 아니 하니까 음식이 아직 안 나오는데 난 보리밥이 그냥 도진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보리밥을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 보리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보리밥을 셀프로 갔다가 먼저 먹고 나오는 음식을 먹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리밥을 건강 음식이라고 먹대요. 왜냐면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보리밥 하는 데 가서 네, 맞아요. 돈 주고 사 먹어. 난 돈 주고 절대 보리밥 안 저는요, 저는 보리밥을 안 먹고 현미밥을 안 먹어요. 그 현미밥이 딱 보리밥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지. 안 먹어요. 살 빼라고 먹으라. 그치. 왜냐면 흰쌀밥,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 그게 예, 칼로리가 높다고 하거든요. 흰쌀밥이. 야, 너무 웃겨. 작곡밥, 그지? 작곡밥. 작곡밥. 그 거슬거슬한 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먹는 거. 아니요, 저는 현미 일부러 안 먹어요. 입안에서 뱅글뱅글. 현미 쌀르고 보내왔는데 다 남줬어요. 그대로. 예. 잘 현미, 흰쌀 현미를 보내왔는데 다 남줬어요. 난 현미를 안 먹습니다. 다 남줬어요.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요거 이제 통일대면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민반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 그 인민반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손예진 맞아요. 나온 드라마에서 거기서 이민반장 맞아요. 네네, 예, 인민반장이 맞아요. 나오는데 저는 그 인민반장을 통장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 근데 인민반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위인지. 통장 개념 비슷한 건데 통장하고 좀 틀린 게 북한은 모든 사람들 다 조직 생활을 해요. 모든 사람들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나 자체라고 하게 되면 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1학년 지나서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선언단 조직에 입단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넥타이를 빨간 넥타이를 맨 그때부터 예, 선언단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선언단 조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4학년이 있어요. 중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되게 되면 넥타이를 벗어요. 넥타이를 벗어요. 그러면 사로총원이 돼요. 그럴 때부터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원이라 가지고 사로총원이 돼요. 그때부터 사로총 조직 생활을 그때부터는 사로총원이 돼서 그때부터는 여기다가 그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를 모시고 사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인이 되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극하고 나와서는 아가씨 되기 전까지 그 시집을 가기 전까지 사로총원이 계속 유지를 하다가 시집을 딱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농군맹. 예. 어릴 때 계속 지금 그럼 조직이 조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농군맹이라던가 무슨 그 직맹 이런 데 들어가게 되고 여자는 여맹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여맹. 그거는 여성 동맹이라 여성위원 동맹이라는 거예요. 아, 맹이 동맹이라는. 예, 동맹. 예. 여맹 할 때 동맹. 예. 그래가지고 다 자기 조직이란 게 있어요. 없는 거가 없어요. 그 조직이 있는 또 그 속에서도 마을마다 사는데 인민반이라는 게 또 있는데 뭐 한 10가구, 20가구 한해서 지역마다가 작업반이 다 있는 데다가 10가구에 한해서 여기는 몇 인민반, 여기는 몇 인민반, 인민반이 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 관할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네, 동사무소에서 관할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관할을 하는데 이 인민반이잖아요. 인민반이면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주게 되면 인민반장이 그 지시를 자기 인민반 인원한테다가 매 사람에다 지시를 다 줘요. 오늘 어디 동원 갑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그 인민군 고기 계획을 얼마 주는데 그 지원금을 내야 됩니다. 돈 얼마씩 내세요. 매 집마다 다니면 돈을 모으고 인민반장이 다 해요. 주민자치위원장 비슷하다. 주민자치. 근데 권력 조금 힘이 있는 건가요? 힘이 있죠. 힘이 있죠. 요거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데 다르죠. 역할은 역할이 조금 다른데 동사무소 끼고 같이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 네, 그렇지. 근데 또 북한이 조금 다른 게 인민반장은 감시도 해요. 인민반장이 보위 지도원이나 여기로 말하면 담당 형사격 있잖아요. 자기네 자치. 거기에 눈과도 같아요. 감시를 해요. 그럼 크게 권력 있는 분. 예, 감시도 해요. 그래서 인민반장들이 보위부 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특정 지역, 우리 인민반에 어떤 특정 사람이 있는데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하긴 인민반장한테다 시켜요. 예. 그게 항상 인민반장이 아무 일 없어도 인민반장은 아무 집이나 두 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장이 감시 역할을 보위부 눈과 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틀려요. 예. 그 보위부가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보위부는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국정원이에요. 개입이 되게 많이 예. 국정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 지역마다 담당 보안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지역마다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고 지역. 보니까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그냥 체계적으로 뭐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딱 묶었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확실히 구속하기 위한.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 그 단어가 어떤 생각이 안 사람도. 나서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은 노동당원 조직이 당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입당을 못한 사람은 농군맹이라는 데 조직에 되어 있고 노동자인데 농장군이 아니고 노동자인데 입당 못했는 직맹, 예, 직맹 이렇게 다 조직이 다 있어요. 여맹, 직맹, 농군맹, 노동당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 그럼 이것도 제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되고 군인 되면 군인이 되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이든 뭐든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당원이라는 개념이 제가 계속 궁금했는데 우리는 국민의힘, 민주당 뭐 입당하면 마음대로 입당할 수 있잖아요. 쓰기만 쓰면. 근데 북한에서 이 당원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좀 높은 당원은 무조건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돼서 알짜빨갱이라는 평가가 끝난 사람만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는 생명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당원들은 내 육체적 생명은 부모가 줬지만 정치적 생명은 국가가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생명이 죽어도 당을 위해서 몸 바쳐서 살았던 사람은 정치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영광스러운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생명이 죽어도 너는 육체적 생명이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남아있다. 영원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당원이라고 할 때는 그 당증이 어떻게 되냐면요. 당증 딱 이게 별칙에 여기 하게 되면 마치라고 때 망치 있잖아요. 네, 망치하고 베베는 낫하고 붓. 그 우리 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엇갈려서 못 있는 게 망치는 노동자고 낫은 농민이고 요건 기술자예요. 예.
기술자들. 예. 그러니까 마치와 나까 뭐 아로 새겼다. 이게 노동당이란 자체가 노동자, 농민, 예. 기술자들, 과학자들. 그게란 뜻이에요. 그거 못해서 당을 받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빨간 당 중에 제일 앞에, 예. 새빨간 당 중 앞에 보게 되면 북한의 그런 의미구나. 당깃발 자체가 마치와 낙과 붓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 예. 그게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와 낙과 붓으로 된 걸 이제 당쪽에 빨간데 이제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딱 펼치면 왼쪽에 김일성 사진이 딱 있어요. 동그랗게 김일성 사진이, 예. 당기, 빛나는 쫙 햇살이 비치는 당기 옆에 김일성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는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름, 생년월일을, 그 다음에 옆에 이 사람이 당원이 돼도 된다는 걸 내가 보증합니다. 입당 보증인이 있어요. 오, 철도聪明하다. 입당 보증인은 내가 보증 서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보증을 섰을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입당 보증인 자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입당 보증인 옆에 딱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조선노동당에서 이 사람을 조선노동당원으로 증명함 하고 도장이 국장이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딱 해가지고 어디다 넣냐면요. 새빨간 여긴 촌이 있어요. 촌. 원단. 예. 새빨간 촌에다가 옆에다가 군박으로 쫙 해가지고 당깃발 마치 하나 까고 수찬한 데다가 정리 싸요. 정리 싸기 전에 얘를 이제 또 있잖아요. 비닐 같은 데다가 싸고 기름종이 싸고 또 싸고 비닐 기름종이, 예, 물에 젖지 않게,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게 기름종이에다가 싸고 보에다 싸고 또 쇠각이 있어요. 쇠각, 철각 있잖아요. 예, 거기 거기 된 게 거기다가 넣어서 또 싸가지고 당중 가방에다가 넣어서 요 꾼 있잖아요. 당중 꾼. 그 북한에는 이제 남자를 만나잖아요. 당중꾼을 여자들이 선물로 떠주는 게 유행이에요. 북한은 당중꾼을 예쁘게, 나도 많이 떴거든요. 예쁘게 쫙 떠가지고 선물로 줄 때, 그러니까 군대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랑 선물로 줄 때 그걸 줘요. 그러면 사료청원으로서 이게 사료청 그거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메고 다니다가 당중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집안에다가 있잖아. 돈도 그렇게 안 감추겠어요. 이불장 밑에 아니면 농장 밑에 깊숙이 도장 맞추면 안 되거든요. 깊숙이. 우리 아빠가 한번 회의 갔다가 온 다음에 아빠 그거 한번 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편만 보자. 절대 나가서 아빠 당중 받단 소리 하지 마라. 안 보여주죠. 그래가지고 다 펼쳐봤는데 그것도 정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봤어요. 경력. 신기하다. 아니 신기하기도 하고. 그게 정치적 생명이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이분들이 그 당원됨으로 인해서 엄청, 응?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영광스럽게. 당원이 못된 남자들은 찌질이. 이 땅도 못했어. 이렇게. 막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러면 입당하는 비중이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은 보게 되면 출신 성분을 많이 봐요. 출신 성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출신 성분이, 우리 집이 출신 성분이 안 좋다게 되면 입당하는 것 자체가 걸려요. 입당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입당 규약서도 있고 선서도 있고 뭐 권리 의무 가득해요.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하고 그 숱한 당원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앞에 나가 서게 되면 당원들이 질문을 해요. 입당 규약 몇 점 몇 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물어봐서 내가 그거 못하면 탈락. 면접 일정이 비서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쉽게 되지 않으니 그만큼 사실 받으면 입당의 영광은 있겠다, 그지? 근데 맞아요. 근데 또 하선 입당이란 게 있는데요. 하선 입당은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내가 국가에 막 엄청 막 대단한 일을 했어. 그러면 하선 입당. 너는 규약이 없어도 너는 당물리에 목숨 바치는 사람이 하선 입당. 저 입당이야. 입당시켜줘요. 당중 딱 줘요. 낙하산 같은. 그렇죠. 그거는 내 몸과 마음으로 내 몸을 불사르며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너는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거 받으면 더 그러면 자부심이 더 있겠네. 자부심이 있죠. 남자들 볼 때
입당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입당했어요? 처음 아. 제일 먼저 집에는 군대 갔다 왔어? 입당했어? 제일 먼저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몰랐던 부분을 우리 이혜린 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의도파 유튜브 방송에 콕콕 집어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증도 함께 해주세요. 네. 다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는 군대를 갈 때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은 군인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대체복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경찰로 가든가. 근데 북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예 장애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좀 심하다고 알고 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이 엄청 심한데요. 그냥 여기서는 진짜 장애인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툭 말하는 게 병신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속담에도 딱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장애인인데 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래. 조선병신 발언대 없다고 탁 이 말이 탁 튀어나와요. 북한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 오니까 장애인들을 엄청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감동했어요, 제가. 제가 감동했어요. 왜 감동할 수밖에 없냐면 북한이란 땅은 니꺼 내꺼 없이 다 같이 잘 살고 평화롭게 살자 하는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북한에서 알던 대한민국 자본주의는 내게 없으면 죽는 곳.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나눠 먹는 세상이라고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 꼴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장애인들 막 뒤에서 도와주고 뭐하고 난 너무 놀랐다니까요.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북한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예. 군대를 그러니까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북한은요, 대한민국은 군대를 안 가겠다 하는데 우무제라서 가야 돼요. 북한은 우무제가 아닙니다. 우무제가 아니고 군대를 가지 못해서 돈을 거이고 싸우면서 군대에 가요.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요, 사회에 있어봐야 먹을 것도 없고 집안에 북한의 가족들이 부모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로도 입을 도는 거예요. 10년을 군사복무하게 되면 이 사람을 국가에서 군대에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10년 동안에 걷어주잖아요. 개념이 월급도 주고? 월급은 없어요. 월급은 그럼 없어요. 나 하나 먹는 거고 끝! 건사를 해주 10년 동안 건사해 주는 것만 해도 부모들한테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하나 덜자 군대에 나가요. 부모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막 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남자로 안 봐요. 저 근데도 뭐 아유야야야 그것 때문에 남자냐 이 정도로. 근데 북한에서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게 더 심하게 군대에 키 제한이 있거든요. 키 제한이 있는데 키가 작아서 군대 못 갔잖아요. 짜증나. 막 울 정도로. 다 가는데 난 군대도 못 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고 틀려요. 저희 군대 돈을 고이며 가요.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근데 애 아들이 있는 집 같은 거는 혹시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초모를 뽑을 때 애 아들인데 우리가 군대를 못 보내겠으면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애 아들 안 가도 돼요. 왜 이래 더 그러더라. 안 가도 돼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북한은. 아니 북한이 훨씬 더 의무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역으로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는 초모를 뽑을 때 신체 검사 다 하고 골라버리고 이렇게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영양실조 환자들 영양이 딸리잖아요. 약하. 간염 조금의 간염기가 약하. 군대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예. 이게 오늘 이제 방송을 지금 몇 번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계속 북한이 몰랐던 게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음에 제가 좀 더 그러면은 주변에 궁금한 걸 모아와. 그치. 왜냐면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을 빌어서 저한테다가 그전에 물어보셨던 분 한 분 계시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탈북민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싸울까? 아까 여쭤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다른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여기 와서 탈북민들 자체가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고 북한 주민들을 구해주자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건 조금 신뢰가 되고요. 그러네.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총을 들고 가서 그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탈북민들을 구해줄 사람들이거든요. 아. 제일 앞장에 나설 사람들이 탈북민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저게 육박전을 하면서 진짜 해야 된다 하게 되면 탈북민들을 그래도 제일 앞에 나가 있어요. 탈북민들. 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를 구해야 되는 게 제일 절박한 게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제일 절박한 게 탈북민들이에요. 제일 눈물 걷고 북한에 대해서 제일 생각 많이 하는 게 이 정부 같아도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싸우지 절대 북한 국민으로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 예. 저는 요 말씀 딱 드리고 싶었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그거 궁금했어요. 또 우리 예린 기자한테 여쭤본다는데 다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게. 몸을 제 매력에 빠졌나? 시원하게 탁 풀어주고 나니까 정말 탈북해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역할을 앞장서서 맞아요. 하겠다는 그 마음이 강하다는 거 맞아요. 그거 표현해 준 그러니까 거잖아.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오해적인 거에서 아주 이질적인 감정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네, 그래,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만약에 본다고 하시게 되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그날부터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한 애국자가 될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만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방송 보고는 그렇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듣는 분들은 보고 이야기하면서 또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탈북민들이 지금 내 여의도판 유튜브 방송 보니까 전쟁이 나면은 어떤 북한에서 입장에서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죠.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그 말씀 그죠? 그렇죠. 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이제 국민이지 뭐 그쵸.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발전과 또 특히 같이 통일에 대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 늘 이렇게 많은 시청해 주셨잖아요. 특히 이 방송 우리 듣고 이혜린 기자가 한 방송 듣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늘 구독, 좋아요는 필수 사랑입니다. 놀세 예린 TV와 여의도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하트. 역시 예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예린 기자가 하는 놀세 예린 TV. 예린 TV 많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